네, 4월 27일이고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첫 수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HTML이라고 하는 구조적 언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HTML의 역할은 이제 웹페이지의 어떤 그 골격, 구조를 이제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언어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디자인적인 어떤 관여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단계이고요. HTML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웹문서를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그냥 책을 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골격을 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 문단적인 요소와 이제 문장에 대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문단을 구성하는 요소는 첫 번째로 이제 제목을 표현하는 H1부터 H6까지의 태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목차를 정의할 때 쓰는 UL이나 OL 태그, 이 안에 LI 태그가 있었고요. 그리고 문단을 구성할 때 사용되는 P 태그가 있었고, 그리고 디자인이 적용될 영역을 나눌 때 사용하는 div 태그가 있었죠. 발음하는 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차피 약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편하신 대로 발음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문장을 구성할 때는 이제 글자를 꾸미는, 글자의 모양을 구성하는 폰트라고 하는 태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B, I, U, 굵게 기울인 밑줄. 그 다음에 B 태그 같은 경우는 스트롱이란 태그로 이제 같은 기능을 또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CSS가 적용될, CSS는 디자인이라고 했었죠. 디자인 적용 대상을 지정할 때 사용하는 스팬 태그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링크를 적용할 때 쓰이는 A 태그가 있었습니다. 폰트 같은 경우는 속성이 좀 있었죠. 컬러, 그 다음에 페이스, 그리고 사이즈. A 태그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href라고 하는 속성. 이게 이제 클릭했을 때 이동할 페이지 주소였어요. 자, 얘네들의 특징은요, 전부 공통적으로 이제 시작 태그가 있고, 그 다음에 끝나는 태그가 있을 때 이 안에 어떠한 문장이나 단어 같은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 안에 있는 내용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기능들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의 결과는 항상 화면상에서 텍스트로 표현이 되죠. 텍스트라고 하는 건 일반 문장입니다. 텍스트랑 비슷한 말로 사용되는 게 이제 코딩 쪽에서는 스트링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스트링, 텍스트 같은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간략하게 이제 지난주에 봤었던 내용, 그 중요한 것들만 한번 뽑아본 거고요. 오늘 볼 내용들은요, 통칭 이제 대체 요소라고 부릅니다. 큰 범주 안에는 HTML 이제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가 있으면은 이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가, 죄송합니다. 잘못 얘기했네요. 문단을 구성하는 요소가 있으면 이 안에서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가 포함될 수 있었다 그랬죠. 이 문장 요소랑 같은 레벨로 인식되는 게 대체 요소들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멀티미디어 관련된 요소들입니다. 웹페이지 상에 그림을 집어넣거나 아니면은 영상이나 사운드를 집어넣거나 이런 기능들이에요. 오늘은 여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HTML 태그를 써서요, 웹문서 안에 포함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는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예요. 뭐 사실 요거 말고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예전에는 플래시 요소가 있긴 했는데요. 플래시 요소는 요즘은 개발이 중단돼서 사용하지 않고 있고, 플래시 요소는 모두 자바스크립트로 대체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먼저 그림입니다. 그림을 이미지라고 부르거든요. 그림 파일을요. 그래서 줄여서 img라고 하는 태그예요. 그러면 이제 화면상에 표시하고자 하는 그림의 원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본을 소스라는 말을 줄여서 src라는 속성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때 이제 내가 표시하고자 하는 그림의 그 컴퓨터상의 경로를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림의 원본 크기로 보여줄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다른 크기를 지정하고자 하신다면은 width로 넓이, height로 높이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단위는 픽셀 단위 혹은 퍼센트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내용을 설명하면서 시멘틱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시멘틱이라고 하는 거는 의미라고 했죠. 근데 의미라고 하면 이게 좀 애매하니까 그 HTML 태그의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 문장이 어떤 용도로 사용된 것이냐, 제목으로 쓰인 것이냐, 아니면은 본문으로서 쓰인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한 용도를 알려줘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웹브라우저 이외의 프로그램들, 대표적인 게 그 시각장애인용 스크린 리더 같은 거라고 했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문장의 용도를 인식을 해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해줘요. 하지만 그림 같은 경우는 그 용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웹페이지에 그림으로 막 이렇게 들어간 사이트들은 그 앞을 못 보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운 페이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ALT 속성으로 포함하는 게 표준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되게 귀찮아요. 엔간해서는 잘 안 넣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웹 접근성에서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넓이나 높이 중에 한 가지 속성만 내가 부여한다. 원본 이미지가 1000픽셀, 가로 1000픽셀에 세로 500픽셀인데 내가 넓이만 500으로 지정을 했다. 그럼 높이는 알아서 비율에 따라 계산이 돼서 250으로 설정이 됩니다. 자, 우리가 책 같은 거를 보다 보면은 그림에 밑에 이렇게 설명글 같은 게 적혀 있는 경우 있잖아요. 이 설명글들을 캡션이라고 해요. 이미지에 캡션을 집어넣는 방법이요. 피그 캡션이라고 하는 태그를 써서 캡션 내용을 넣어요. 그리고 피규어라고 하는 태그로 그림과 캡션을 그룹으로 묶어줍니다. 그럼 이 문장이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미지는 여러 장을 동시에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 캡션 내용 안에는 우리가 봤었던 문장 관련 요소들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요거만 먼저 태그 한번 볼게요. 아이고, 글자가 너무 크네요. 자, 웹브라우저로 지금 화면을 열어놨고요. 지금 화면상에는 뭐 다른 내용은 안 나오고 있죠. 자, 첫 번째 섹션을 하나 정의를 했어요. H1으로 일단 이 섹션의 제목을 좀 적어줬고요. img src 소스죠. 그러면은 이 의미가 img라는 폴더 안에 1.jpg라고 하는 파일을 보여줘라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파일 경로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파일 경로를 명시할 때는 현재 내가 작성하고 있는 HTML 파일이 기준이 돼요. 이 파일을 기준으로 지금 같은 폴더 안에 있는 어떤 대상을 지정한다. 그러면 일단 그 이름을 명시합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같은 폴더에다 이렇게 복사를 해놓을게요. 만약에 이 이미지 파일, 이 HTML 파일을 코딩을 하는데 내가 이 그림 파일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같은 폴더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기본적으로 그냥 파일 이름만 명시하시면 돼요. src는 한 다음에 2.jpg. 아니면 이런 방식도 돼요. src는 한 다음에 점 찍고요. 슬래시 2.jpg. 폴더하고 폴더 혹은 폴더하고 파일을 구별할 때는 슬래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점이 뜻하는 거는 현재 폴더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HTML 파일 기준으로 현재 내가 위치하고 있는 폴더, 여기가 점이에요. 그 안에 있는 2.jpg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말하고 요 말이 같은 뜻이 되는 거죠. 점 슬래시는 보통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위에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같은 폴더를 지금 다른 창으로 하나 열어놨어요. 이 img라고 하는 폴더 안의 내용이 오른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이미지 파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img 폴더 안에 있는 어떤 그림 파일을 포함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같은 폴더 안에 있는 애들은 그냥 이름을 명시하거나 점 슬래시를 붙여서 명시하는 거죠. 일단은 이 img 폴더를 먼저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img 혹은 점 슬래시 img 그 안에 있는, 그럼 여기를 보는 거죠. 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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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게 처음에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HTML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같은 폴더 안에 있는 대상을 명시를 합니다. 그 대상이 파일이라면은 파일 이름만 명시하고 끝나면 되고요. 만약에 폴더라면은 슬래시를 걸고 그 안에 있는 파일까지 명시적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응용을 했을 때 만약에 이 img 폴더 안에 테스트라는 이름의 폴더가 또 있다. 그리고 이 안에 k.jpg라고 하는 파일이 들어있다. 라고 하면 이 HTML 파일 기준으로는 img 폴더 안에 요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img 폴더로. 그러면 요 대상들 중에서 테스트라는 폴더, 테스트 폴더 안에 k.jpg가 됩니다. 폴더 이름을 슬래시로 구별하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다른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요 HTML 폴더를 기준으로 해서요. 지금 이 폴더에서 한 칸 위로 올라간 거예요. 자, 지금 요 경로가 4번 멀티미디어라는 폴더입니다. 여기에서 한 칸 위로 올라간 게 오른쪽입니다. 이거요. HTML을 기준으로 한 칸 위에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한 칸 위로 올라간다라는 의미가 점이 2개 붙습니다. 점 슬래시라고 하면은 HTML 기준으로 한 칸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winter.jpg. 점 슬래시는 생략해도 돼요. 근데 점 슬래시는 생략을 못해요. 위로 올라간다는 표현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자, 창을 하나 더 열게요. 하나면을 그냥 하는 게 낫겠네요. HTML 파일을 기준으로 해서 한 칸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점 슬래시를 명시하면은 여긴 거죠. 여기서 테스트라는 폴더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테스트 슬래시, 그럼 여긴 거죠. 거기서 파일 이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일 경로를 명시하는 겁니다. 이게 처음엔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좀 많이 헷갈려요. 적응되기 전까지. 그래서 여기서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하시면, 제가 뭐 특별한 익스텐션을 지금 설치한 건 아니거든요. 여기에 src하고 다운표를 누르면은 현재 HTML 파일과 같은 폴더 안에 있는 대상들을 이렇게 제시를 해줍니다. 여기서 얘를 선택을 해요. 그럼 또 그 안에 있는 애들을 제시를 해줘요. 여기서 이렇게 딱 선택을 하시면은 파일 경로 지정하는데 좀 더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겠죠. 아니면은 점 슬래시를 찍으면은 한 칸 위로 올라갔을 때 항목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를 확인해 보면은 HTML 파일을 저장을 하신 다음에 결과를 확인하실 때는 꼭 브라우저를 새로 고침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림 파일이 하나 나옵니다. ing 폴더 안에 있는 애들을 보여드리면은 얘가 1.jpg, 2.jpg, 그 다음에 몇 가지 그림 파일들 이렇게 있어요. 자, 요번에는 2.jpg를 만드는데요. 가로를 700, 높이를 200, 그리고 ALT 속성을 줬습니다. 2.jpg의 크기는 원래 이만해요. 지금 보시면 세로가 더 길죠? 근데 가로를 더 길게 줬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세로 고침하면 지금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오죠? 처음에 요 실수 많이 하시는데요. 작성하신 상태에서 여기 오른쪽에 굵게 동그라미가 들어있으면 얘가 아직 저장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저장하시고 새로 고침하셔야 돼요. 자, 이제 새로 고침할게요.
그림이 찌그러지죠. 사이즈를 강제로 줄 때 가로 세로 비율을 못 맞추면은 이미지는 왜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그래픽 하시는 분들은 익히 아시는 얘기일 텐데요. 이미지 같은 경우는요, 원래 주어진 사이즈보다 더 크게 표현하면 무조건 일그러져서 깨져 보여요. 좀 선명한 게 좀 빠져요. 그러니까 이미지는 원래 뻥튀기 시키는 게 아닙니다. 축소는 시켜도 되지만. 자, 요번에는 그림 파일 하나 넣었어요. 그 그림 파일 밑에 피그 캡션 하나 달아주고요. 그 다음에 스트롱으로 그림 파일에 대한 설명을 대략 명시해 줬습니다. 그리고 요 설명글이 이 그림과 세트다라는 걸 명시하기 위해서 피규어란 태그로 감싸줬죠. 이제 새로 고침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 밑에 설명글이 붙어들어요. 비주얼적으로 좀 안 이쁜 것 같다라고 생각하셔도 이런 건 나중에 CSS 넣으면 얼마든지 조절 가능하니까요. 지금은 안 이쁘게 나오는 건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규어 안에 그림이 4개가 들어갔죠. 이 4개의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한 세트로 넣어줄 수도 있어요. 뭐 사용하기 나름입니다. 뉴스 기사 같은 거 작성하거나 아니면 웹진 잡지 같은 게 아닌 이상은 설명글 넣으시는 경우가 크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던 건데 이제 브라우저가 폭이 좁아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자, 넓이를 제가 700이라고 줬잖아요. 숫자만 부여하면은 기본적으로 픽셀 사이즈예요. 근데 퍼센테이지를 주면은 이 화면 가로를 기준으로 넓이를 잡아요. 세로 고침하면은 가로로 가득 찹니다. 픽셀 같은 경우는 고정 사이즈이기 때문에 브라우저를 늘렸다 줄였다 해도 항상 고정 사이즈인데요. 지금 얘는 브라우저 폭을 기준으로 백분율이기 때문에 폭에 따라서 사이즈가 바뀝니다. 자, 여기서 높이 값을 빼버리면 높이 값을 빼버렸죠? 그러면은 세로 높이가 비율에 따라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같이 커지겠죠, 이렇게. 이러한 그 사이즈에 대한 특성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우리가 데스크탑용 웹페이지만 만들고 끝나질 않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기술이요, 데스크탑용 웹페이지건 모바일용 웹페이지건 똑같아요. 기술 차이가 없어요. 다만 모바일용 웹페이지 같은 경우는 장치의 넓이가 가변적이다라는 특성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바일용 웹페이지 만들 때는 이렇게 넓혔다 줄였다 할 때 사이즈가 가변으로 변하는 이런 특성들을 잘 활용하셔야 되고요. 데스크탑용 웹페이지는 고정 사이즈를 많이 사용을 해요. 코드는 원래대로 되돌렸습니다. 경로에 대한 이해와 SRC 속성의 특징을 이해하신다면 나머지는 쉬워요. 자, 멀티미디어, 오디오입니다. 태그는 오디오고요. SRC로 파일 이름으로 지정하시면 돼요. 이건 대체적으로 mp3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이 속성들의 특징은 값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속성은 속성 이퀄 값 이런 형식이었죠. 이렇게요. 근데 얘네들은 값을 따로 주지 않고 그냥 속성 이름만 명시합니다. 보통 이제 다른 책이나 아니면은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을 때 이런 속성 쓰면요, 이렇게 명시하는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컨트롤스는 하고서 부여할 값이 딱히 없으니까 그냥 속성 이름을 똑같이 줘요.
이렇게 설명하는 책들이 있거든요. HTML 코딩할 때는 이렇게 코딩하는 거랑 이렇게 그냥 이름만 명시하는 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가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얘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자바스크립트로 가면은 값이 있는 애랑 없는 애가 달라요. 코드가. 얘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어트리뷰트라고 부르고요. 값이 있는 경우는. 값이 없는 경우는 프로퍼티라고 불러요. 두 개가 원래 명칭도 다르고 특성도 달라요. 근데 HTML만 공부할 때는 이걸 잘 안 가려요. 값이 없는 속성도 있다라는 거는 기억을 해 놓으셔야 나중에 자바스크립트 가서 헷갈리진 않습니다. 요 세 가지 속성은요, 그냥 눈으로 직접 보시면 됩니다. 자, mp3 파일을 제가 여기 미디어라는 폴더 안에 mp3 파일 하나랑 그 다음에 동영상 파일 하나 그리고 그림 파일 하나 넣어놨어요. 그림은 요거고 동영상은 이렇게 생긴 동영상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음악 파일은 뭐 여기서 재생이 될까요? 스피커가 없어서 재생이 안 될 겁니다. 뭐 요런 음악입니다. 지금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우리가 보기엔 그냥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이거 사실 웹페이지예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요. 얘도 그 크로미엄 기반이에요. 우리 최종 목적지가 리액트잖아요. 리액트 확장 기술 중에 제가 Next.js라는 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일렉트론 JS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걔가 리액트로 만든 웹페이지를 데스크탑용 프로그램으로 바꿔주는 애예요. 요즘 프로그램도 그렇게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얘도 그렇게 만들어진 그냥 일반 웹이에요. 그래서 웹브라우저로 동영상 띄우면 얘랑 똑같이 나올 거예요. 브라우저마다 모양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자, 일단 실행을 해볼게요. src 속성만 넣고 별다른 특성을 안 넣었어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나와요. 소리도 안 들려요. 최소한 컨트롤스 속성을 주면은 컨트롤스 속성을 줬을 때 이런 거 나와야 재생 버튼을 누르든지 말든지 하죠. 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컨트롤스를 안 줬다. 그럼 오토플레이라도 걸어줘야 됩니다. 자동 재생. 근데 지금 오토플레이가 제가 이 파일이 컴퓨터 안에 있는 거라서 아마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게 온라인상에 있는 애들만 적용되는 속성이라서요. 보통은 이렇게 세 개를 같이 줍니다. 이렇게 나오고 루프는 반복 재생인 거죠. 자, 그럼 비디오는 똑같아요. 비디오 src 한 다음에 동영상 파일 등록 오토플레이 컨트롤스 포스터 한번 빼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동영상의 첫 번째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포스터를 걸면 유튜브 보면은 그 재생하기 전에 막 시작 이미지 꾸며놓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재생 전에 이제 제가 지정한 그림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영상이고요. 근데 유튜브를 넣는 거랑 이제 내가 직접 준비한 동영상 파일을 넣는 거는 기술적 접근이 아주 달라요. 유튜브 영상을 넣는 거는 이제 순수 HTML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HTML을 코딩하면서 내가 비디오 태그를 쓰거나 오디오 태그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유튜브에 올려놓고 끌어오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자바스크립트 예제 파일인데요. 유튜브 영상은 뭐 나중에 이런 식으로 끌어오는 거를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1교시 여기까지입니다. 요거 1번하고 2번 파일 각자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3시까지 연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분 쉬었다가 3시 10분에 보도록 할게요.